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품 강의를 맡은 샤론 노즈 마스터 서숙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제품 소개를 할 텐데요. 우리 애터미의 비타민 제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요즘 이제 마스크를 다 벗었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면역을 챙겨야 하는데 우리 면역하면 비타민 C도 빠질 수 없는 제품입니다. 그러면 비타민에 대해서 제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타민 하면 우리가 대표적인 항산화의 영양소라고 이렇게 대표적으로 나와 있고요. 항산화 작용으로 유해 산소를 세포를 보호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 인터넷으로 그 비타민의 정의를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비타민은 우리가 수용성 비타민과 지용성 비타민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근데 수용성 비타민에는 비타민 C, 단일품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비타민 C가 있고요. 수용성 비타민 중에서 비타민 C를 뺀 나머지를 총칭해서 비타민 B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용성 비타민이 이렇게 있는데요. 비타민 C의 개요를 제가 찾아봤어요. 수용성 비타민의 하나로 콜라겐 합성 및 세포 내 에너지 대사의 조효소를 사용하는데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요. 인간이나 침팬지 같은 유인원들은 이를 그 비타민 C를 체내에서 합성할 수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외부에서 이거를 섭취를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섭취는 우리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성인 1일에 100mg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100mg 그리고 이제 상한 섭취량이라는 것은 최대 섭취량을 얘기는 한데 최대 섭취량은 2000mg으로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시는 방법은 우리가 이제 비타민 C는 에너지 대사를 이렇게 활성화하기 위해서 먹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 밤에 드시는 것은 조금 안 좋을 것 같고요. 낮에 드시는데 좀 이왕이면 점심 식사 후에 드시든지 아니면 점심을 드실 중간에 식사 중간에 드시는 것을 가장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비타민 C를 왜 섭취를 해야 할까요?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 수용성 비타민은요, 우리 인간은 이 체내에서 합성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그런 비타민 C이지만 합성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식사에서 섭취를 하시든지 과일, 채소 아니면 이게 좀 부족할 시에는 우리가 그 건강기능 식품으로 이렇게 섭취를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그 한국인들의 그 식사 습관을 보면 조리를 많이 해갖고 식사를 하시거든요. 근데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생으로 야채, 과일 같은 거는 이렇게 생으로 먹지만 야채 같은 건 조리를 많이 해서 먹는 식습관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비타민 C가 많이 파괴가 되거든요. 그래서 식품으로 이렇게 드시는 게 가장 권장하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그리고 이제 여기 활성산소라는 게 나와요. 활성산소란 건 뭐냐면요. 우리 사람한테는 산소가 꼭 필요하죠. 산소가 필요한데 우리 몸에 이게 산소가 들어가면서 대사작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산소가 몸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나쁜 산소가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근데 우리가 몸에 단백질, 지방 이런 음식을 먹을 때도 이게 산소가 같이 들어가는데 그 산소가 그 항산화, 그 활성산소가 나오는 것을 억제를 해야 되는데 그 억제하는 것이 항산화입니다. 그런데 이 항산화가 많이 들어간 이 식품이 우리 비타민 C예요. 그래서 비타민 C는 꼭 몸에 중요한 그런 식품이고요.
그리고 이제 활성산소를 증가하는 요인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담배, 흡연이 있고요. 스트레스, 그 다음에 자동차, 배기가스, 그리고 바이러스, 박테리아균, 그리고 자외선, 방사선, 이런 것들이 우리 주위에서 활성산소가 많이 증가하는 요인인데,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방법은 항산화 물질이 많이 들어있는, 함유되어 있는 그런 식품들을 드시는 게 활성산소의 증가하는 요인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비타민C가 우리 몸에 좀 부족할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제가 조금 조사를 해봤어요. 첫 번째, 느린 상처 치유. 우리가 피부 상처를 치료하는 단백질인 그런 콜라겐을 만들기 위해서는 비타민C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비타민C가 또 감염과 이렇게 비타민C가 감염과 싸우는 백혈구 중에요. 호중구라는 그런 백혈구가 있는데요. 이 호중구 백혈구를 이렇게 활성화를 시켜야 상처 치유라든지 이런 게 빨리 낫거든요. 근데 이제 비타민C가 부족하면 그런 게 이제 그 상처 치유가 굉장히 늦어지게 된다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잇몸 출혈, 그리고 코피, 그 다음에 멍, 이런 것들이 있는데, 비타민은 혈관에도 굉장히 간접한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혈액 응고를 하는데 얘가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몸에 뭐 이렇게 그 상처가 났다든지 아니면 이제 코피가 났다든지 이럴 때 이 지혈이 돼야 되는데 이 비타민C가 부족하면 지혈이 빨리 안 된다고 해요. 지혈이 빨리 안 되고 코피 같은 것도 빨리 멎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 비타민C가 꼭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체중 증가인데요. 아시다시피 우리 체중 증가 비타민C를 충분히 섭취를 하지 않으면 비타민C의 수치가 낮아지면서 체지방이 쌓이게 돼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복부, 배 쪽으로 체지방이 많이 쌓인다고 해요. 그래서 이 비타민C를 부족할 때는 이 체중 증가, 배 쪽으로 살이 많이 찐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 건조하고 주름진 피부. 우리가 이 비타민C 먹으면 피부 좋아진다고 다들 얘기를 하잖아요. 그로 인해서 피부가 촉촉해지고 건강한 피부를 해야 되는데 이 비타민C가 부족할 때는 우리가 색소 침착도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활성산소가 자외선에서도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자외선으로 인해서 얼굴이 이제 피부 침착이라든지 이런 게 돼요. 근데 이제 비타민C가 부족하게 되면 그게 더 심해지거든요. 네, 그런 영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약한 면역력. 우리가 면역하면 우리 제품 해모임도 있지만 비타민C도 빠질 수 없습니다. 면역에 굉장히 비타민C가 큰 역할을 하는데요. 이 면역이 떨어지게 되면 잦은 병이 걸리게 되죠. 병이 걸려도 그리고 빨리 낫지도 않아요. 병이 걸리는 게 빨리 낫지도 않고 이 병이 좀 나았다 싶으면 또 다른 병이 걸릴 수 있고 이렇게 면역이 떨어지면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C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심혈관 질환에 노출이 된다. 이 비타민C가 또 혈관에 굉장한 밀접한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쌓이게 돼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쌓이게 되면 항산화 효과로 인해서 혈액을 깨끗이 하고 그리고 이제 독소가 배출이 되는데 이 비타민C가 부족하면 우리가 이 혈관 질환에 많이 노출이 된다고 해요. 네, 그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또 비타민C를 열심히 먹으면 효과는 어떤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첫 번째,
피로감이 줄어든다. 이거는 우리가 비타민 C는 대부분 많이들 먹는 제품 중에 제일 한 가지인 것 같아요. 흔히 많이 드실 수 있는 비타민 C인데, 이 비타민 C를 여러분들이 많이 공통적으로 얘기하시는 게 피로감이 좀 줄었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시거든요. 네, 피로감을 줄여준다. 그리고 두 번째, 불면증이 완화된다. 멜라토닌을 생성을 해서 우리가 잠을 잘 때 좀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은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강력한 항산화제며 암을 예방한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강력한 항산화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비타민 C가. 그리고 암 예방이라고 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느 병원에서는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암 환자들한테 이 비타민을 고용량 주사를 놓으면서 암을 치료하면서 이렇게 사용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암 예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통증을 완화시켜준다. 근육통이나 그런 통증 완화에도 우리 비타민 C가 굉장히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피부 노화를 잡아준다. 이거는 제가 이제 설명을 안 드려도 우리 피부에 주름진 피부, 그러니까 지금 여섯 번째 기미 주근깨 같이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비타민 C 하면 피부 미용으로 해서 미백을 딱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 애터미 시너지 앰플에도 미백 앰플이 있듯이 미백이 굉장히 효능이 많은데 그래서 이 미백으로 인해서 우리가 비타민 C의 효능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일곱 번째, 그로 인해서 피부를 촉촉하고, 미백도 좋지만 보습과 탄력도 비타민 C가 잡아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애터미 비타민 C는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는데, 첫 번째 제품은 애터미 바이탈 컬러 비타민 C입니다. 이 제품은 맨 처음에 나온 제품인데 보시면 한 포에 비타민 한 포에 500mg이 들어있어요. 아까 적정량이 100mg이라고 했는데 5배 정도 들어있습니다. 90% 되어 있고요. 하루에 한 포를 드시면 3개월분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 비타민 C 500mg, 이게 500% 1일 한 포 이렇게 나와 있고요. 맛은요, 망고 맛을 첨가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시지도 않고 정말 새콤달콤하게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맛입니다. 저는 이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이 제품은 맛이 많이 시지 않기 때문에 어르신들도 충분히 잘 드실 수 있고 아이들도 맛있게 먹을 수 있게 이렇게 망고 맛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원료가 들어있는데요. 부원료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7가지 과일, 채소가 들어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망고, 농축액 분말, 그리고 호박, 추출물 분말, 감귤류, 추출물 분말, 그리고 진흙, 버섯, 추출물 분말, 울금, 농축액 분말, 그리고 석류, 농축액 분말, 그리고 딸기 동결 건조 분말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정말 딸기를 동결 건조시켜서 분말로 직접 이렇게 7가지 과일 채소, 신선한 과일 채소를 이렇게 추출물이 부원료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드시는 것도 굉장히 휴대하기 좋게 분말 타입이고요. 스틱으로 들어있어서 언제 어디서든 가방에 이렇게 편하게 갖고 다니시면서 드실 수 있습니다. 네, 가격은요 18,400원이고요. PB는 6,450 PB입니다.
네. 두 번째 제품은 애터미 바이탈 메가 비타민 C 2000입니다. 아까 앞에 설명해 드린 거는 500ml였잖아요. 네, 이 제품은 2000mg입니다. 비타민 C를 좀 많이 드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비타민 C는 수용성이기 때문에 많이 드셔도 내 몸에 필요한 비타민만 흡수를 하고요. 나머지는 다 소변으로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많이 드셔도 몸에 해롭지 않은 그런 비타민이고요. 이 제품은 아까는 망고 맛이 좀 강하거든요. 네, 이 맛은 이제 2000이기 때문에 비타민이 2000이 들어갔기 때문에 좀 신맛은 아까 그 제품보다 좀 많이 쉽니다. 그렇지만 타 제품들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시지 않고 맛이 굉장히 상큼하고 부드럽습니다. 이 제품은 레몬 맛을 많이 넣어서 레몬 맛을 느낄 수 있는 제품입니다. 네, 그리고 비타민 함량이요. 지금 이 제품은 2000mg이고요. 100mg에 비해서 정말 20배, 식약처 곳이 20배인데요. 요즘은 메가로 해가지고 비타민C를 많이 드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제품들도 많이 선호를 하시긴 하시더라고요. 네. 이 제품에도 이제 7가지의 과일 채소가 들어 있습니다. 레몬 과즙, 오렌지 분말, 망고 과즙, 감귤, 그 다음에 호박 추출물, 딸기 농축, 그 다음에 석류 농축 분말, 이렇게 해서 7가지 부원료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은 3개월분이고요. 이것도 똑같아요. 90포고 하루에 한 포 드시면 3개월분에 드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네, 이것도 똑같이 스틱으로 되어 있고요. 휴대하기 간편하게 나와 있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이 드시는 방법, 또 비타민을 또 드시는 방법이 또 다른 게 있는데 물하고 이렇게 꿀꺽 드셔도 되고요. 주스나 이런 제품들하고 같이 섞어서 드셔도 되고 탄산수에 타서 드시면 저도 먹어봤는데 굉장히 상큼하고 이게 탄산수 때문에 톡 쏘는 맛이 있어서 굉장히 그 청량감이 굉장히 많이 느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또 다른 방법으로 드시는 방법도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요. 이런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 보면 다 드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채소 과일 보통 많이 안 드시는 분들도 드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도 드셔야 되고 일상생활에 정말 활력이 좀 없어서 활력이 넘치고 싶다 이런 분들도 비타민 C를 복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격은요 29,000원이고요. 포인트는 13,000포인트입니다. 네, 다음은 우리 애터미 비타민 B 컴플렉스입니다. 이것도 이제 수용성 비타민이죠. 똑같이 비타민 C하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이제 그 체내에서 합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이 제품을 이제 흡수를 시켜야 되는데 우리 현대인들이 이 비타민 B 하면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게 비타민 C 꼭 먹어야 되나? 뭐 종합 비타민에 다 들어있지 않나? 뭐 이러면서 저도 사실은 비타민 B 조금 생각을 못했던 그런 비타민이거든요. 근데 현대인들이 가장 필요한 그런 복합 비타민이라고 합니다. 비타민 B가. 그만큼 비타민 B가 굉장히 우리 몸에 중요한 그런 비타민이더라고요. 네. 비타민 C를 제외한 수용성 비타민을 총칭해서 우리 비타민 B 복합제라고 합니다. 비타민 B 컴플렉스라고도 하고요.
이 비타민은 우리가 이제 8가지 비타민을 총칭해서 얘기를 하는데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그걸 이제 우리 몸속에 흡수를 했을 때 분해하는 그런 대사작용을 하는 이런 비타민들만 모여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하나라도 이렇게 빠지게 되면 작용을 할 수가 없어요. 얘네들은 서로 뭉치면 더 에너지, 그 에너지가 더 넘쳐서 굉장히 더 그 활성화를 시킬 수 있게 이렇게 만들거든요. 그리고 다량 체내에 흡수를 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타민 C하고 똑같아요. 나머지는 다 배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비타민 C도 그렇고 비타민 B도 그렇고 매일매일 보충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비타민 B군이 8가지가 있는데 잠깐 하나하나 조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비타민 B1은 티아민이라고 해요. 근데 이 티아민은 좀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게 이제 부족할 때는 식욕 부진도 있고 구토도 생길 수 있고 그렇다고 해요. 그리고 비타민 B는 리보플라빈. 이 비타민 B2는 에너지 대사에 정말 굉장히 중요한 비타민이라고 합니다. 이 미토콘드리아라는 그런 그 보조 작용을 하는데요. 이 세 번째 비타민 B 니아신에 보시면 세포 에너지 공장이 있어요. 근데 요거에 이제 그 미토콘드리아라는 그 존재가 같이 이렇게 해서 세포 에너지 공장을 활성화하게 이렇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비타민 B5 판토텐산이라고 하는데 이 판토텐산은 따로 이렇게 그 구매해서 드시는 분들도 가끔 보거든요. 이 비타민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필수 영양소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에 중요한 효소인 코엔자임 A를 생성하는데 비타민 B5가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비타민 B6 피리독신이라고 하는데요. 이 피리독신은 그 뇌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비타민 B7 우리가 비오틴이라고 하죠. 비오틴은 많이 알려져 있는데 비오틴 하면 우리가 이제 탈모에 있으신 분들 굉장히 친숙한 그런 비오틴 비타민 B7입니다. 그리고 비타민 B9, 엽산. 엽산도 이제 많이 알려져 있죠. 특히 이제 임산부들 꼭 엽산을 먹어야 된다고 임산부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비타민 B12, 코발라민인데요. 이거는 이제 얘도 비타민이 이제 그 뇌 건강, 신경 건강, 혈액 건강 이런데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비타민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렇게 8가지 비타민을 좀 알아봤고요. 함량은요, 얘도 지금 권장 섭취량 기준이 지금 여기 100인데 우리께 지금 이렇게 지금 다 넘쳐요. 근데 이렇게 넘쳐도 드시면 내가 흡수할 만큼만 흡수를 하고 내보냅니다. 우리가 사실 우리 몸에 비타민이 얼만큼 이게 필요한지 사실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드셔도 내가 필요한 만큼 다 흡수를 하고 나머지는 배출이 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우리 비타민 B인데요. 이 비타민 B가 또 한 가지 그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이 시중의 다이어트 용품에 보시면요. 비타민 B 성분이 공통적으로 다 들어있다고 해요. 이게 에너지 대사를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에너지 대사를 하면서 지방을 태워줘요. 그래서 지방을 태워주는데 이거를 태워주지 않으면 이 축척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이어트 용품에 비타민 B가 다 들어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근데 그렇다고 이제 이거 막 이렇게 드신다고 뭐 체중이 막 갑자기 막 줄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이어트로 인해서 좀 부족한 그런 영양소도 이제 섭취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여기 정리가 되어 있네요. 식약청 8종 복합 기능성 8종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최대 함량이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부원료가 또 들어있네요. 크림베리, 빌베리, 히베스커비, 타우린 이렇게 이제 또 부원료까지 이렇게 첨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캡슐이요. 식물성 캡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소화 부담에 굉장히 없게 이렇게 식물성으로 나와 있고요. 90개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 하나씩 드시면 3개월분이 될 것 같아요. 네, 가격은요 26,000원이고요. PB는 12,000 PB입니다. 네, 마지막은 우리 이제 종합 비타민이라고 하죠. 애터미 바이탈 컬러 멀티 비타민입니다. 이 제품도 저도 열심히 먹고 있는데 색깔이 다 달라요. 예, 하루에 4알을 드시는데 아침에 2알, 저녁에 2알 이렇게 드시면 되는데 지금 보면 23종이 들어있어요. 13종의 비타민과 10종의 미네랄 굉장히 많이 들어있죠. 네, 240종으로 해서 이게 하루에 4알씩 드시면 2개월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비타민 13종과 미네랄 10종이 영양 성분까지 이렇게 다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타 회사 제품들과 비교를 해 보시면 저희 제품이 정말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인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색깔이 그 알이 보면 퍼플, 옐로우, 그리고 그린, 레드 이렇게 색깔이 4가지 색깔이 있는데 이 색깔에 맞춰서 우리 야채 과일을 이렇게 나눠 놨어요. 색깔도 예쁘고 정말 우리가 이게 다 먹진 못하거든요. 근데 그 4알 그 아침 저녁 2알 먹으면 이 성분들을 다 먹을 수 있으니까 꼭 챙겨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비타민을 드셨을 때 어디에 좋은지 이렇게 이제 조금 간단하게 피부 건강에도 좋고 항산화, 뼈 건강, 눈 건강, 혈액 건강 그리고 이제 면역까지 이렇게 풀로 나는 뭐 비타민 B, 비타민 C 뭐 따로따로 먹기 좀 불편하신 분들은 이걸로 대체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편하게. 네. 비타민 A, 비타민 C, 우리가 이제 눈 건강하면 비타민 A 뽑을 수 있죠. 비타민 C도 있고, 그 다음에 항산화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비타민 C도 있고, 그 다음에 뼈 건강, 우리가 비타민 D 하면 또 뼈 건강에 좋은 제품이고, 혈액 건강, 그리고 에너지 혈액 건강 지금 비타민 B1, 비타민 B2, 나이아신, 뭐 판토텐산, 뭐 정말 13종이 정말 꽉 차 있는 그런 비타민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미네랄도 마찬가지예요. 미네랄도 우리가 체내에서 합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외부에서 섭취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 정리가 잘 돼 있네요. 그렇죠? 칼슘, 망간, 우리가 뼈 건강에 좋고요. 그 다음에 항산화, 에너지, 면역, 그 다음에 에너지, 혈액 건강 기능 다 우리가 미네랄 10종, 비타민 13종 이렇게 해서 23종이 들어있는 그런 제품인데 이 제품은 꼭 식사 후에 드시는 걸 권장해드리고 그리고 이게 색깔이 코팅을 한 게 아니고요. 이 코팅을 딱 반을 잘랐을 때 이게 안에도 똑같아요. 밖에랑 안에랑 우리 거는. 그래서 아까 그 부원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그 색깔별로 나눠가지고 골고루 영양소를 골고루 분배를 해서 이렇게 제품이 나와 있습니다. 네, 우리가 비타민하고 미네랄이 왜 중요할까요?
자꾸 반복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체내에서 합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타민은 미네랄과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체내에서 합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꼭 우리가 제품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 이 비타민 제품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 우리가 두부나 아니면 그다음에 고기, 달걀, 우유 이런 단백질을 이렇게 드실 때 단백질 분해를 하면서 단백질 찌꺼기가 생겨요. 그래서 찌꺼기가 생기면 호모시스테인이라는 그런 수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가 막 올라가게 돼요. 이게 혈관 독소라고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 이 비타민에 보시면 비타민에 보시면 이 혈관 독소를 막아줘야 되는데 제가 영상을 유튜브에서 하나 찾았어요. 한번 제가 그 자가 진단하는 법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호모시스테인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 이 혈액 내에 떠돌아다니는 유리 조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리 조각. 그러니까 혈액 내에 막 유리 조각이 떠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혈관 벽에 상처를 입히게 되고 그 상처가 치유되는 과정에서 뭐 염증 반응이라든지 네. 혈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니까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혈관에 위협적인 거죠. 호모시스테인이 많아지면 혈관벽에 상처를 입히고 수도관이 녹쓰는 것처럼 혈관을 부식시켜 혈관 건강을 악화시키게 된다는 것. 최근 호모시스테인의 위험성에 관한 연구 결과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는데 호모시스테인 자체가 심혈관 질환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호모시스테인이 증가할 때마다 말초혈관 질환은 6.8배, 관상동맥 질환은 1.8배, 뇌혈관 질환은 2.3배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이 정도 설명했으면 이 호모시스테인인 어떤 사람들한테서 많이 높게 나타나는데 이런 말씀 꼭 하실 것 같은데 뭔가 조금 더 객관화되고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호모시스테인을 좀 진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 몸에 호모시스테인이 얼마나 쌓였는지를 알아보는 자가 진단법을 준비해봤습니다. 심경원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알려주는 호모시스테인 자가 진단법. 네, 근데 사실 이 진단법이 아까 그 박옥순 씨 사연에서 네. 다 나왔던 증상들이에요. 맞아요. 저도 아까 사연을 딱 보니까 역시 내가 예상했던 대로 진단법에 있는 거대로 내용들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혈관 질환으로 고생하고 있는 박옥순 씨에게도 나타났다는 이 증상은 과연 무엇일까? 보통 이제 구내염이 자주 생긴다든지 머리카락이 얇아지고 심지어 이제 잘 빠진다. 또 이제 기억력이 좀 가물가물해진다. 감퇴된다든지 피로 증상을 많이 느끼고 또 추위를 많이 탄다. 이런 경우에는 비타민 B 부족으로 인해서 호모시스테인이 몸에 많이 쌓이지 않았는지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이 네, 이렇게 우리가 비타민이 부족하면 이 수치가 올라가게 된대요. 근데 이 수치가 올라가게 되면 또 하나 이제 여기 나왔지만 혈관 질환에 뭐 뇌졸중이라든지 이런 우리나라가 지금 사망률이 제일 1위가 암이고요. 두 번째가 혈관 기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혈관을 굉장히 잘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비타민이 부족할 때 혈관 기능이 오고 또 그 골다공증도 올 수 있다고 해요. 골다공증도 그리고 또 하나 치매. 치매는 어떤 치매냐면 혈관성 치매. 치매가 올 수도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제 잘 진단을 하셔서 체크를 하셔서 건강을 이렇게 유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나오네요. 부족할 경우 외부에서 보충해라 이렇게 나오고 이 멀티비타민 가격입니다. 가격은 35,000원이고요. PV는 12,500원입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오늘 비타민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저도 이제 공부하면서 먹긴 먹어도 정말 이렇게 중요한지 제가 새삼 느꼈어요. 비타민 B도 그렇고 그래서 잘 챙겨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건강을 위해서 꼭
활력이 넘칠 수 있게 비타민을 꼭 챙겨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품 강의 마치겠습니다.